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일요일, 신나는 일요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도 KTX 열차보다 빠르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대단한 분께서 질문해 주시네요. 스승님 덕부입니다. 스승님 가르침 덕분에 나라의 성장 발전한 대단한 분입니다. 질문! 부모님과 인연거래는 왜 풀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연의 고리가 이렇게 맺혀 있을 때, 인연 고리가 맺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네. 무엇이든지 잘 안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상대와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길가에 지나가는 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전혀 모르는 분하고는 내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니까 그분하고 서로 주고받는 게 없으니까 그냥 내가 잘하면 그냥 그대로 결과가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지나간 사람하고는 관계가 맺어지면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진다는 거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인연고리가 그렇게 맺혀 있을 때 이걸 풀어주라. 인연고리가 풀어져 있으면 내가 마음을 내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데 따라서 결과가 바로 돌아올 수 있어서 자신이 잘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왜 풀어야 하는지, 대부분 부모님과 자식은 만남이 어떤 인연으로 만날까요? 부모님과 자녀는 인연으로 만나는데 뭐 인연 고리가 있어서 그 고리가 만났을 때 풀어주라. 여러분 잘해준 분하고 원수가 된다는 거 아시죠? 내가 전혀 잘해준 적이 없는 분은 밉지도 않고 그 사람한테 왜 바람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잘해준 적이 있잖아. 그러면 알아주지 않을 때는 서운하고 심하면 밉고 이런 일이 생기죠. 그걸 고리라 그래요. 그래서 인연고리를 풀어놓으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은 관계로 진행이 되니까 첫째는 편안하고 두 번째는 내가 잘하면 그대로 결과가 바로 돌아오게 된다. 서로 영향을 중간에서 미치지 않음으로써. 자, 근데 부모님 인연고리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인연고리 푸는 마음 7단계 요 공부를 여러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잘 살아주는 것도 부모님께 드리는 가장 큰 효도이지만 내가 부모님과의 인연 고리를 풀어주는 것이 세세생생 부모님께 드리는 가장 깊은 효도이다. 인연고리는 어떻게 풀어줘야 하는가? 물론 기도로 풀어주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마음 수행을 통해서 기꺼이 인연고리를 풀어줘야 한다. 마음 단계는 7단계가 있지만 그 중에 4단계까지 와야 인연고리가 풀어지게 된다. 그래서 마음 단계 4단계까지 여러분들 알아야 풀어볼 거 아니에요. 1단계 무심을 아는 단계, 2단계 무심과 분별심을 구분할 줄 알고 사용하는 단계, 3단계 오면 무심에서 분별하여 분별심을 빛나게 사용하는 단계, 4단계 오면 상대의 분별심을 내가 느끼고 빛나게 관점 이동하여 축원해 주는 단계. 그럼 4단계 오면 풀어진단 말은 상대가 어떤 분별을 하더라도 내가 상대가 분별하고 있구나 하고 바로 느끼는 즉시 내가 빛나게 상대를 빛나게 관점 이동해서
끝에 항상 이렇게 잘 되도록 플러스 에너지로 바뀌도록 돌감에 단감 접붙여서 단감 열리도록 이렇게 늘 축원하면 좋은 관계로 다 풀어져 이렇게 된다. 그래 인연고리가 풀어지게 된다. 네, 그래서 4단계. 5단계는 무분별 심에서 일체를 빛으로 보고 자유자재로 빛나게 마음을 내어 이루어내는 단계. 6단계 오면 전체를 하나로 꿰뚫어서 모든 생명체를 해탈시키는 단계. 7단계 오면 원시바본 신이나 8단계.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 단계 공부를 꾸준히 해서 최소한 4단계까지 와야 스스로 인연고리를 풀어줄 수 있다.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고 덕분습글에서는 이걸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고 또 기도로 풀어줄 수도 있으니까 기도를 통해서도 풀도록 해주고 있다. 자, 그 다음 질문. 와, 우리 최고님의 질문입니다. 동물들은 생각을 잘 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동물들은 무심에 있나요? 아, 요거는 사람도 동물이에요. 그래서 동물이라 할 때 일반적으로 짐승 부분만 동물이 아니라 움직이는 생명체는 다 동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생각을 잘 하지 않는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동물이 사람까지 포함되면 사람은 진짜 생각을 많이 하고 합니다. 일반 동물들, 즉 짐승들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굳이 단순한 생각을 우리가 볼 때 그렇다는데 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먹고 자고 입고 그 다음에 새끼를 부양해서 키우고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굳이 막 머리 굴려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생각을 잘 안 한다고 보이지만 그분들도 순간 이렇게 생각으로 판단해서 행동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동물들은 늘 무심에 있나요? 네, 무심에 있습니다. 자, 무심과 무관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와, 너무 좋은 질문 하셨네요. 무심은 깨어 있어가지고 늘 알아차릴 수 있어서 관계가 아주 돈독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즉, 보고 정확히 있으니까. 근데 무관심은 아예 옆에 있어도 안 보여. 관심이 없으니까. 전혀 다르죠. 무심은 깨어 있어서 또록또록하게 보고 있는 것이요. 무관심은 전혀 관심이 없어서 옆에 있는데도 있는 줄도 모르는 이런 단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이, 좋은 질문인데 우리 최고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부모님의 그 질문은 이런 것이 있겠네요. 스승님 덕부입니다. 세계적인 인물들은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 합니다. 저는 자녀 2분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고양이 생명체를 과연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자녀분들께 늘 당근만 주게 되어서 당근 채찍 잘 사용하여 바르게 안 넣는 방법이 있는지 가르침 주셔서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까요? 네. 네. 이거는 중요한 거라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네요. 사람과 고양이 혹은 개 이분들과 우리는 이렇게 한 방에서 한 집에서 이렇게 요즘 같이 사는 분이 늘어나는데 제일 먼저 고양이한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고양이 진짜 좋아할까? 고양이 방에 있는 거 좋아할까요? 실제로 개도 방에 있는 거 좋아할까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이 철저히 자기 위주라는 거죠. 자기 위주. 자기 위주. 근데 이런 짐승이 길 들이면 그쪽으로 길 들여지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생명체, 사람이라고 다 같이 보라고. 자, 고양이를 하지 말고 사람이라고 보면 이 사람을
내 말만 들으라고 내 집에만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내만 쫄쫄 따라다니라 이렇게 사람한테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지.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이런 생각. 왜? 내가 주는 밥만 먹고 내 집에서 있고 내만 쫄쫄 따라다니고 내만 쳐다보고 있어라. 이게 할 짓이 절대로 아니다는 거. 예. 뭐든지 여러분이 판단이 어려울 때는 사람으로 보라는 거지. 사람으로 보면 아주 이해가 쉽고 판단하기가 쉬워져. 그 대신에 고양이가 들에서 뛰어놀고 개가 들에서 뛰어놀고 어떤 개가 밖에서 자기가 생활한다면 그거는 개가 원래 그렇게 사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방 안에 들어와서 키우는 것은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의 우리가 역할이나 본성의 본능적인 동물적 행위를 전혀 못하게 되거든요. 왜? 길 들여서 내가 주는 것만 먹어야 돼. 네. 비록 배가 고플지라도 자기가 직접 사냥해서 먹는 게 자기로서는 더 좋을 수도 있고, 비록 간혹 위험에 처할지라도 자유롭게 다니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고. 사람도 예를 들면 꼭 동물원 같이 가다 놔놓고 밥 주는 거 먹고 요 안에서 왜 재롱 부리고 앉아있어라 이러는 거하고 똑같지 않을까.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동물원 저런 거 해놓고 하는 게 순전히 동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는 거. 이번 기회에 고양이 생명체 키우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왜냐면 지금 고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있는 고양이도 지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그걸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또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들고양이가 되고 들개가 되고 막 이런 거 해서 지금 사실은 저 흑산동과 그쪽에 그는 고양이 별천지가 돼. 고양이 제일 처음에는 몇 마리밖에 안 키우는데 새끼를 쉬고 새끼를 뭔가 고양이를 잡아먹는 또 그 위에 포식자가 없잖아. 그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어마어마한 그 섬 지역에 문도 하나 못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여름 되면. 그럼 그게 뭐 섬이니까 생선 같은 것도 늘어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묵고 살았는데 이 자체를 뭐야. 그냥 순간적으로 어서 뭐 낚아채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방문 하나도 못 여는 거예요.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사람의 행동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심사숙고하시. 특히 고양이를 내 말 잘 듣고 내하고 놀게 하는 것을 보다 그 시간에 공부해서 세상에 빛이 되는 시간을 보내는 게 그래서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자 우리 집에 키우는 고양이 이름을 고도로 발달된 전지전능한 능력은 양만 추구하지 않고 질을 높여서 이 세상 다 함께 잘 살게 하는데 크게 한몫한다. 이 고양이를 키우라는 거죠. 우리 집에 키우는 고양이 키우는 친구들한테 보면 우리도 고양이 키워. 고양이 키운다고 자랑하고 이 고양이를 키우고 이 고양이는 똥도 안 싸. 왜냐면 냄새도 안 피우고 뭐 먹이도 안 줘도 되고 키우기 쉬워요. 이 고양이 꼭 키워서 친구들한테도 자랑해서 우리 집에는 진짜 멋진 고양이가 몇 마리 있다고? 4마리나 있다고 자랑하세요. 부모님도 고양이고 그래야 고양이 새끼가 또 2마리 있고 해서 4마리라고 그래서 고양이 가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최고님 이런 고양이 세계적인 인물 이런 고양이 키우면 어떨까요? 찬성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최고님 집에 고양이, 저 고양이 잘 키우도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위대한 인물께서 오늘 질문해 주셨네. 덕분석굴에 산딸기가 언제 오나요? 아, 산딸기는 산에서만 자라나요? 아, 전문적으로. 요즘은 산딸기를 산에서 자라기도 하지만 집 가까이 이렇게 산딸기를 키워서 우리 바깥에 보면 산딸기 많이 있어요. 줄이 막 쭉 이렇게 딸기 엄청 많이 달리니까 꼭 산딸기 따로 와서 따먹도록 하세요. 산딸기는 몸에 엄청 좋다고 알죠? 산딸기 이름이 복분자 들어봤죠? 산딸기를 하니까 조금 그렇는데 복분자 이렇게 좀 품위가 달리 들리죠? 이 복분자가 바로 산딸기. 그래서 복이 능굴채 걸러오니까 막 이렇게 그게 항아리라는데 분이 항아리예요. 복이 막 항아리채, 능굴채 우리 집에 항아리 가득 들어서 복분자라 그래. 그래서 산딸기 따먹으러 오세요.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익산에 한라면에 사신대요. 지금까지 내가 라면은 뭐 함께 라면, 여자 라면, 남자 라면은 근데 이게 함라면은 처음 들으네요. 그래서 라면 종류가 많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 이렇게. 남편이 고집불통이라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 고민입니다. 몸도 많이 아픕니다. 야, 이 공부를 한번 해야 돼요. 자, 고집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이거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고집에는 왕고집이 있고 하나는 고집불통이 있습니다. 자, 남편이 고집불통이라고 했으니 남편은 아마 고집이 없고 부인이 고집이 되게 셀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죠? 돼지 눈에 돼지가 보인다. 고집불통 눈에 막 고집불통이 보인다. 그래서 요게 이제 차이점을 알면 좋겠어요. 왕고집은 소신이 강하다. 신념이 세다. 이래서 그걸 밀고 나간다 해서 왕고집이야. 근데 이분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 것이 틀렸을 때는 바로 미안하다 사과하고 바꿔요. 왕고집은 내가 틀렸네 하면 바로 사과합니다. 사과드리고 바른 길을 다시 수정해서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히 좋은 겁니다. 이 왕고집이 있는 분들은 늘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거니까 오늘부터는 내 남편은 왕고집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하지 말고 허왕고집 막 이렇게 해서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면 뭐든지 이루어내면서 또 그게 아닐 때는 얼른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하고 바꿔서 수정해서 한 발 탁 내딛게 이렇게 이름을 왕고집이라고. 성은 허시지만 허왕무도 있어요. 김수로는 가보면 김에 허왕고집이라고 허시는 붙여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문제는 고집불통이라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일단 불이 통 속에서 튀고 있으니까 얼마나 뜨겁겠어.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만 없는 게 아니고 순환이 안 됩니다. 순환이. 그래서 제일 먼저 몸으로 신호가 와요. 몸에 신호가.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병원 가고 약을 먹고 해도 헛일이에요. 왜? 스스로 순환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순환이 뭐냐면 첫 번째는 허용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고 허용하고 그 다음에 누가 무슨 말할 때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수용하는.
허용, 수용을 해야지 순환이 돼서 몸도 건강하고 그뿐 아니라 운이 들어와서 잘 풀립니다. 근데 이 고집불통이 있으면 첫째는 기가 꺾여서 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힘들어요. 혼자만 힘든 게 아니고. 특히 옆에 있는 분은 같이 살아주는 게 기적이에요. 이런 분 만나면 얼른 혼자 살아라고 그냥 가야 됩니다. 안 가고 옆에 있는 거는 기적에 가까워요. 왜? 같이 힘들기니까. 이런 건 좀 알아놔야 돼요. 근데 요게 요런 쪽으로 금방 바뀔 수 있어요. 왜? 생각 바꾸면 되니까. 근데 딱 한 개만 알면 돼요. 이분 그 고치는 거는. 왜냐하면 숨 한 번만 쉬보면 공기 덕분에 숨 쉬는 걸 알아요. 공기 못 만들어. 그래서 공기도 얻어먹어. 그 다음에 물도 얻어먹어. 땅도 얻었어. 햇빛도 얻어. 뭐, 이루 말할 수 있게 얻어먹는 게 그렇게 말해요. 근데 얻어먹는데 고집 피운다는 게 되게 웃기죠. 얻어먹으면 제일 먼저 고맙습니다. 이부터 해야 돼. 밥만 해줘도 고맙습니다. 물만 한 잔 묻어 고맙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 고맙습니다. 요거 알고 나잖아요. 공기 덕분이고, 물 덕분이고, 땅 덕분이고, 뭐 하늘 덕분, 햇빛 덕분, 주위에서 도와준 덕분, 요거 하나 알면 고집 피우라 해도 못 피워요. 이걸 모를 때 피우는 거야. 다행히 모를 때는 피울 수가 있어요. 왜? 무식할 때는 용감하게 피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밥만 해줘도 고마운데, 잠만 자도 고마운데, 고맙다 하면 이게 뭐예요? 고맙다가 허용이 되고 수용이 되네, 이게. 고마우면 허용, 수용이 돼. 네, 그래서 즉시 해결됐으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개명을 하세요. 이제 이름은. 자, 원래부터 찐국이었다. 그래서 허원진으로 다시 돌아와서 원래 찐국이라면 늘 고마워한다. 해줘서 고맙고 할 수 있어서 고맙고 두 개를 하는 거야.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해줘서 고맙습니다. 뭘 조금만 해도 고맙습니다. 잘했던 분이니까 다시 개명 안 해도 됩니다. 원래대로 하면 되니까. 자, 오늘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고마워하면 세포들이 다 살아나 생기가 돌고 활기가 넘쳐서 건강해집니다. 건강하고 싶으면 고맙습니다. 이거를 뭔 말이 덕분입니다. 합니다. 이게. 그래서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이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몸이 금방 건강해져. 네, 건강해지니까. 이제는 익산에서 한 라면에 살지 말고 함께 라면으로 갈아쳐서 함께 라면 먹어서 이렇게 잘 살면 늘 고맙습니다 하고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하면 기가 살아나서 운이 좋아지니까 이걸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원래 집사람이 말을 이쁘게 안 해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원래 이쁘게 안 하는 게 아니고 여자들이 좀 더 이게 터프하게 하면 맛이 좋은 줄 알고 또 일부러 터프하게 말을 하는 여성들도 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전생에 남자 하다가 와서 그래요. 전생에 남자 하다가 이번 생에 여자로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달린 것만 바뀐 거예요. 근데 하던 거는 안 바뀌었어. 행동은 완전히 남자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분을 만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겠죠. 그럼 이분 만났을 때 내가 이쁘게 잘해야지. 그래야 내보고 다를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수리 마술이다. 자, 여기 이제 두 가지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는 당신 덕분입니다. 하나는 당신 최고입니다.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 그 다음에 하나가 존댓말입니다. 존댓말.
요 두 가지를 해서 자식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은 같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이제 나중에 결혼하거나 따로 살 때 어떻게 너는 너 엄마 판박이냐? 더 그대로 하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왜?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세포에 박힙니다. 여러분이 그냥 안개 속을 2시간 걸어 다니다 오면 옷이 눅눅해요. 그 2시간밖에 안 걸어낸다. 근데 10년, 20년 부모 밑에 살잖아요. 그럼 세포 속에 다 들어가서 엄마가 존댓말 쓰고 말을 이쁘게 안 해놓으면 그 자식이 본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그 엄마의 말투를 따라하게 된다. 그건 대단히 큰 유산을 물려주는 거죠. 왜? 집안의 품위를 가장 안 좋게 떨어뜨리는 집안 가문의 유산을 물립니다. DNA에다 이어주는 거라 이런 걸 알면 하겠어요? 못 해요. 알면. 그래서 오늘부터 이 지구에서 제일 말을 이쁘게 잘하는 부인이 뭘 부인할 수 없더라 하고 자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하게 하는 방법은 계속 당신은 원래부터 말을 그렇게 이쁘게 잘했다고 그러면서 계속 말에 씨를 떨어뜨려야 돼. 제발 말 좀 그렇게 하지 말어. 왜 말투가 그래? 이렇게 하면 씨가 떨어져서 또 그러고 또 그러니까 이건 내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아세요. 왜? 내가 입맛 뻥끗하면 잘 안 할 때마다 역시 여보는 말을 그렇게 이쁘게 잘하니까 더 이쁘게 보인다고. 이렇게 씨를 자꾸 떨어뜨리다 보면 잘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쁘냐고. 봐도 또 이쁘고 또 봐도 또 이쁘고. 말을 그렇게 존댓말로 이쁘게 하니까 또 자고 나면 또 다른 사람 이쁘고. 이렇게 씨를 많이 떨어뜨려서 수리하고 안 되면 왕창 수리해서 마수리까지 하셔가지고 수수리 사바해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깨가 쏟아져서 깨를 안 팔아먹는다고 소문이 났는데 이분들 깨도 덕분 서클에 좀 택배로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손녀 딸을 부득이하게 조부모가 키우는데 어휴 손녀 딸이 육군사관학교를 가고 싶어. 요즘 육군사관학교 여자가 갈 수 있습니까? 네. 오와. 그게 바뀐 지 제법 됐더라고. 그 여자가 가서 뭐 할까요? 왜냐하면 전투 요원에는 간호하는 것도 필요하고 의무 이런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요즘은 IT 기술을 이용해서 할 것도 여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여자들은 대부분 전생에 남자하다가 이번 생에 달린 것만 바뀌어서 온 거라. 왜냐면 자기 하던 거 하고 싶어서 그런 거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모양만 보면 안 돼요. 근데 키가 작아서 합격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 할머니가 생각을 하시는가요? 큰일 날 생각이네요. 키가 작다고 이렇게 씨를 뿌리면 안 돼요. 키가 쭉쭉 크고 있다고 씨를 뿌리고 키 크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나폴레옹 키가 작아서 세계적인 인물이 안 됐냐? 키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됩니다. 너는 뭐든지 다 크네. 가슴도 크고 마음도 크고 생각도 크고 꿈도 크고 다 크다고 하면 키는 자연히 커집니다. 제가 지금 부산 그 기장군에다가 그 교리를 한 데다가 공부 실천 센터를 하나 이렇게 열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간혹 기장이 좀 짧은 분들은 그 동네에 와서 기장을 좀 늘리라고 제가 기장에다가 공부방을 열어놨는데 그 손녀딸 데리고 기장에 한 번 오시면 기장이 쭉 늘어날 겁니다. 요 참고해 주세요. 특히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기장이 커지는 건 아니니까 늘 크다고 보시라고. 크다고 보면 어느새 커지는데 크는 운동은 또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쭉 큰 철봉 매달리기 이런 것도 키가 커집니다. 키가 커지고 자기 생각이 커지면 왜냐하면 여기 합격 못할 만큼 적지 않다는 거지. 합격 못하면. 합격될 만큼 커진다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왜? 생각이 커야 돼요. 마음이 커야 되고, 뜻이 커야 되고, 꿈이 커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너는 뭐든지 다 커서 그렇게 이쁘다. 이렇게 말을 씨를 자꾸
뿌려주세요. 키가 안 큽니다. 이러면 진짜 안 큽니다. 왜냐하면 씨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키울 때 보면 영양이 골고루 안 가서 덜 먹어서 조금 키가 안 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르신 할머니들이, 뭐 어머니들이나 부모들이나 이거 어릴 때 키 크라고 쭉쭉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쭉쭉, 이게 실제로 큽니다. 왜냐하면 이 바디를 자꾸 크게, 왜냐하면 세포한테. 그래서 세포한테 고맙다면 세포가 쭉쭉 큽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키를 커서 고마워요 하고, 키가 커서 고마워요 하고 쭉쭉 해주면, 이거 쭉쭉 키 잘 큰다 이런 거 해주면 진짜로 잘 큽니다. 그걸 많이 해주세요. 요즘은 그런 거를 스트레칭이라는 이름을 합니다. 요가라고도 하고, 그런 걸 많이 해주면 확실히 큽니다. 확실히. 또 특히 지금 요 때는 성장이 성장 판막이라 그래요. 이렇게 크는 시기라서 도와주면 잘 큽니다. 특히 이제 영양도 골고루 먹어서 크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죠. 자, 먹는 거를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게, 또 즐겁게 행동하는 것도 키 크는 데 도움이 되니까 늘 고마워하면서 먹는지, 고마워하면서 학교 다니는지, 그러면 저절로 곧 다 맞춰집니다. 키도 맞춰지고 성적도 맞춰지고 다 됩니다. 다음에 한번 데리고 오면 제가 잘 지도를 하고 싶네요. 육사 꼭 갈 테니까, 키 때문에 못 가는 일이 없을 테니까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축하를 한번 드릴까요? 축하 박수 드릴까요? 이번에 질문은 큰아들은 딸 하나를 낳아서 있는데, 작은 아들이 결혼보다는 미혼으로 해서 자식 결혼이 문제가 돼 있다. 자식 결혼은 쉬워요. 여러분, 결혼만큼 쉬운 게 없죠. 결혼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혼은 짝을 만나면 돼. 아주 쉬워. 짝은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작은 아드님께서 결혼하고 싶은지가 중요해요. 진짜 결혼하고 싶다고 마음을 내면 인연이 자연히 생깁니다. 그럴 때 자신 있게 남자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꼭 이 기술을 배워야 돼요. 연애 기술이라고. 연애를 잘하는 기술을 배워서 인연이 나타날 때 결혼에 골인할 수 있게끔. 오늘 하나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연애 잘하는 걸. 지금 내 나이까지 내가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은, 하지 못한 게 하지 않은 것은, 내가 함께 살 여자를 연구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갔다. 그래서 연구적으로 해보니까 여자는 아무리 연구해봐도 4가지 종류의 여자들이 있더라. 4가지 종류 뭘까요?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다 알아요. 4가지 종류예요. 여보, 밥 알아서 챙겨 먹으라 라고 딱 나가는 여자가 있어요. 여보, 밥은 내가 챙겨놨다. 들어서 먹으라. 챙겨놓고 가는 여자예요. 그 다음에 여보, 밥을 내가 챙겨줘. 여보, 딱 밥 때 들어오면 밥을 챙겨줘. 그럼 챙겨주는데 그냥 대충 있는 거 그냥 같이 먹자고 챙겨줘. 이런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자는 항상 받쳐줘요. 물을 하나도 컵에 딱 받쳐서, 손수건 하나도 받쳐서 최고로 높게 받들어서 이렇게 다. 그게 상대를 받드는 게 아니고 자기를 받드는 줄 알고. 내가 상대를 높이면 내가 더 높아진다는 걸 알아가지고 항상 따뜻하게 데워서도 드리고 그냥 드린 게 아니고 탁 받쳐서 드리고 이런 걸 아는 여자가 있더라는 거야. 드디어 여자 연구는 이제 끝났어. 이제 여자가 만나기만 하면 이 4번째 남자로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이 마음을 먹었는데 당신이 나타났으니 이것은 하늘에서 보내준 짝이다. 그래서 나는 이 4번째 남자로 살겠다. 내 부인이 되는 분은 내가 다 받들어서 이렇게 하고다. 이런 마음 먹고 이제는 결혼하려고 한다. 그 대신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같이 살까. 나는 가진 게
불알 두 쪽밖에 없다. 일단 돈은 일체 없다. 뭐 돈이 있어가 내가 결혼하려 하지 마라. 그 대신 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여기 내 재산이다. 첫 번째, 나는 절대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곡차를 2잔 이상 마시지 않고, 그것도 2차를 가지 않고, 집에 일찍 들어와서 일찍 자고, 자기 전에는 꼭 부모님께 혹은 부인이 생기면 하루를 잘 보냈다가 인사하고, 당신 덕분에 오늘도 잘 보내서 감사합니다 하고 꼭 뽀뽀해주고 자. 이게 내 생활 습관. 뭐 지금 부인이 안 계시니까 부모님께 늘 자기 전에 인사드리고 자고 하루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나는 부인하고 성관계 딱 부인만 하고 절대 바람 안 피우고, 그리고 새벽에는 3시 넘으면 일어나서 2시간씩 공부하고 출근하고, 딱 여기 내 습관이라. 나는 요것밖에 없다. 요 좋은 습관을 좋은 부인 만나서 2세를 낳아서 그 자녀가 본받게 하고 싶은 게 내 꿈이다. 그래, 이런 남자인데 결혼하고 싶어 하나? 빨리 이야기해라고. 왜? 생각 오래 하면 안 된다. 왜?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 또 다른 여자 선봐야 돼. 왜? 이 여자 아니다 하면 빨리 골라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 빨리 결정. 왜? 3일 내로 끝이다. 왜? 많이 생각해서 살아보고 그럼 아예 하지 마라. 왜? 내 같은 남자 구하기 힘들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남자로 먼저 자기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만나는 게 문제 아니고 만난 뒤에 오래 간다는 거지. 요즘 만난 뒤에 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오래 가야 된다, 오래. 그러려면 멋진 생활 습관을 갖고 있어요. 늘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상대를 높이 받드는 것이 자신이 더 높아진다는 걸 알고 사는 삶. 네, 여기까지는 내가 연구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연애를 해보세요. 그럼 어떤 여자든지 같이 살자 할 거예요. 결혼 문제는 아무 걱정 마세요. 연애 도사한테 어서 물어보고 하시면 지도 편달을 받으면서 하면 됩니다. 쪽지게 가입 받으면서 아무 걱정 마시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잘 연애를 기술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집 아들도 좋은 분 만나가 훌륭한 자녀를 낳고 가문에 큰 빛이 될 것이니까 우리가 축하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자, 이분은 우리 아들이 일이 너무 풀리지 않아요.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건 디모더가 주셔야 되는데 그 기술자가 줬는 게 아닌데. 자, 가보겠습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들 사업이 잘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할까요? 이 세상에서 사업만큼 쉬운 게 없어. 여러분들의 사업은 2가지가 있어요. 사업은 첫 번째, 경쟁력을 갖춰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블루오션이라고 해요. 블루오션.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이거는 독점이에요.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독점, 차별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품목이 일단 이 지구에서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자기만의 독점인가, 이러면 이제 신경 쓸 게 없죠. 근데 이래도 신경이 씁니다. 여기 2가지가 또 따라가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사업을 하면 돌아봐야 돼요. 나는 경쟁력의 3박자를 갖춘다.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경쟁력의 3박자. 경쟁력의 3박자. 제일 먼저 최저 가격, 최고 품질, 그리고 최상 서비스. 이렇게
우리 회사를 돌아볼 때 내가 가격 경쟁에서 세계에서 앞서가 있나? 품질 경쟁에서 앞서 있나? 서비스 경쟁에 앞서 있나? 이렇게 냉정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쉬운 거예요. 운이 들어오면 잘 풀린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는 안 됐더라도 이 방법을 할 수 있어요. 운이 좋으면 잘 풀린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지냐 이걸 알아야 돼요. 운은 언제 좋아질까요? 기가 살아나면 운이 좋아져.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여기 1번이 되면 이건 뭐 4번 쉬운데 1번 쉽지 않아요. 세계 속에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2번은 할 줄 알아야 돼요. 2번. 항상 이게 길을 살려야 운이 좋아지니까 계속 가족들이 당신 덕분이다 최고다 이걸 많이 해줘야 돼요. 또 직원들한테도 오히려 사장이 직원들한테도 덕분이다 하고 최고다 하고 이렇게 똑같이 길을 살려서 운을 좋게 하는 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제품 사용 설명도 자기 자신의 제품을 알고 즉 자신을 알고 살고 두 번째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법칙을 알고 살고 이렇게 알고 사업하는 사람은 성공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공부를 덕분 스쿨에 입학해서 조금 더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전지전능한 능력자라는 걸 알고 그걸 무심해서 영감받아서 그 능력을 찾아 쓸 줄 알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인연가보의 법칙이니까 어떤 경우도 긍정으로 처리해야지 결과가 긍정이 나온다. 콩을 심어야 콩이 나왔듯이 이걸 알고 기본적으로 이런 거 알고 사업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갑니다. 4번 3박자 하늘이 때가 됐다고 이야기해 주든가 두 번째 사업도 장소가 그리 중요합니다. 장소가 좋은 장소인가. 예를 들면 커피숍 하나 하더라도 코너가 왼쪽을 돌아가는 코너냐 오른쪽 돌아가는 코너가 전혀 매상이 달라요. 왜? 장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3박자 인이에요.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3박자 이걸 천지인이라고 그래. 이렇게 삼합이 맞으면 성공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기본도 아시고 여러분 살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블루오션 요거는 이제 특별인데 나만의 우리 회사만의 특별한 무기를 갖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자기는 항상 수요 공급에서 자기를 찾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영원히 성공할 수가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거 갖춰야 돼요. 이거 갖춰야 되고 이거 갖춰야 되고 이런 걸 다 갖췄을 때 우리가 블루오션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그 스쿨에 있는 이렇게 사업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것을 좀 유튜브를 많이 듣고 공부를 좀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아드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가 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아이템이라든지 세밀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좀 더 깊이 조언을 드릴 수 있다 하는 말로 마무리 짓게요. 사업 잘 되어서 축하드립니다. 네. 스승님 가르침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악을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 나는 선이라 했는데 상대는 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딱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선악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악이라는데 그럼 선악의 기준을 여러분들 딱 이 선만 알면 기준이 나와요. 선은 뭐냐면 이렇게 꾸살라라 그래요. 꾸살라. 꾸살라는
영어로 wholesomeness라고 그래요. wholesomeness. 이거는 우리말로 풀이하면 전체를 이롭게, 전체가 이로운 거.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전체가 이런 거. 요거를 기억을 잘하게 이렇게 발을 정자를 딱 이렇게 써놓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마음속에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게 딱 여러분들이 그걸 기준으로 중심을 잡아야 선이 됩니다. 이 남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질문대로 나는 선이라 했는데 상대는 뭐 악이라 할 수 있다. 그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고 한 몸이라고 딱 여기서 멈춰야지 전체가 다 좋아지는 것은 선이고 나만 좋아지면 그건 선이 아니고 또 누구만 좋아지도 선이 아니고 우리 편만 좋아지도 선이 아니다. 이거 분명히 알으세요. 그래서 악이라는 단어는 쓰지 마시고 선이다, 선이 아니다. 이렇게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불선으로 쓰시면 됩니다. 불선. 선과 불선. 악이라고 하지 말고. 악은 세상에 나쁜 에너지를 뿌리니까 선하지 않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는 선하다. 하나는 선하지 않다. 그럼 뭐 하나는 전체를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럼 전체를 이렇게 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단어를 쓰시면 선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상대 세계에서는 나는 이게 전체한테 이롭다고 생각하고 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자기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자기는 그거는 악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그거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놔주라는 거지. 예를 들어 볼게. 도로를 이게 내겠어. 근데 이 집 땅 들어가야 돼. 그럼 자기는 땅 안 주고 싶어. 근데 법에서 아니 당신 한 사람만 생각하면 되냐. 이 길을 내면 저쪽 동네 사람들하고 다니기가 얼마나 지금 몇 시간 단축되고 얼마나 좋은데 이러면 자기는 억울하다 생각이 돼. 왜 내 땅에 길 내냐. 그럼 들어가면 되지 않냐. 뭐 이래. 이게 뭐냐면 웃기는 이야기. 그게 지 땅이냐 이게. 지가 땅을 만들었어. 금권 앓고 내 걸 한 거지. 이런 게 지금 출발부터 잘못한 걸 모르고 사유재산 제도가 있다 해서 내 땅이라고 빡빡 우기는 거예요. 내 땅이 아니라 내가 숨 쉴 동안 빛나게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되게 웃기는 거예요. 내 땅이란 말이 내 거를 움치쥐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빛나게 써서 모두에게 이롭게 하라는 뜻이지. 그 모두에게 이로운데 다 쓰려고 이렇게 이름을 내 앞으로 해놨을 뿐인데, 이건 내 땅이니까 지나가지 말라고. 옆에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지 말. 되게 웃기는 거예요. 빛나게 쓰라고 준 거지. 지금 집기라고 뭐 금꺼가지고 갖고 있으라는 게 아니거든. 사유재산 제도의 출발점이 그렇게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바르게 아시고, 상대 세계라서 내가 선이라고 해도 상대는 악이라고 할 수는 있다. 그게 대해서 개의치 말고 항상 하나고 한 몸이니까 전체한테 이롭다면 그냥 행동에 옮기라. 눈치 코치 보지 말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러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네, 덕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자, 예의범절에 관한 구체적 기한 가르침. 예의범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한 가르침은, 예의범절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만 정확히 아시면 예의범절이 늘 지켜지게 됩니다. 예의범절할 때 이 예의는 여러분들이 도와준 덕분에 살아가는 줄 알고 항상 은혜를 알아서 이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죠. 고마움, 감사를 표현하면 예의가 있다고 말하고, 이걸 몸으로 하니까 범절이라는 것은 몸으로 해야 될 거 하지 말할 거를 딱 절도 있게 끊어서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예의범절 하나만 구체적으로 하면, 여러분은 지금
밖에서 들어올 때 신발을 벗어놨을 거예요. 그 신발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가장 공경하는 스승님 같이 신발을 생각하셔야 돼요. 신발을 이거는 스승님이다. 스승님 신발이다. 이래 하지 말고 스승님이다 하고 사람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스승님이 이렇게 쫙 가지런히 딱 이렇게 하시면 예의 범절을 지킨 거예요. 아주 쉬워요. 기준이 딱 하나예요. 모든 것을 자기가 가장 공경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설거지 하나도 자기가 가장 공경한 스승님이다 하고 그 그릇을 스승님이라고 스승님께 하듯이 스승님께 가장 고운 손으로 마사지를 해드리시 이렇게 하면 예의 범절을 갖춘 거다. 제일 쉬운 게 예의 범절이에요. 왜? 기준이 하나밖에 없어서. 예. 이 기준으로 하시지 않고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다. 예.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지나가는데 단지 자기는 머리를 깎았을 뿐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는 90이 다 된 할머니인데 자기 눈에는 스님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스님인 줄 알고 절을 하는데 한 1분이 걸리는 거예요. 딱 요게 예의범절입니다. 이 정도로 공경심에서 하면 예의범절에 딱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의를 갖춘다고 하지만 자기 방식대로 한다. 예의범절에 가장 중요한 게 도와준 덕분에 살아감으로 그 고마움에 대한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라서 그것도 이런 걸 알게 해준 스승님에 대한 공경심으로 하는 거라서 그렇게 할 때 몸이 달라요. 몸. 제가 살고 있는 여부론에 와서 그냥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여러분 화장실 문을 열어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화장실에 신는 신발이 있어. 제가 신는 신발은 항상 그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딱 그거 하나만 보면 제 삶을 그냥 다 들여다봐요. 오늘 예의범절 이야기 하니까. 그거 한 번도 얼렁뚱땅 벗지 않고 급하다고 그래. 다 이렇게. 네. 스승님께 하듯이 신발을 스승님으로 보고 하라. 그럼 그걸 모든 곳에 하라. 그러면 예의범절을 구체적으로 잘 실천하고 있는 분이다. 이 기준 하나로 오직 도와준 덕분이라. 신발 도와준 덕분에 신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잖아요. 화장실 변기도 도와준 덕분에 거기서 볼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변기한테 얼마나 잘해야 되겠어요? 누가 그 대변을 받아주겠어요? 그 받아주면 그저 고마워서 돌아보고 고맙다 인사하고 또 조금이라도 그거 하면 뭐 묻은 게 있으면 그거 딱 닦아서 다 해놓고. 네, 이런 게 제 삶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구나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내가 깜짝 놀랐을 뿐이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맞다. 왜? 고마움이니까. 고맙지 않아요? 고마우니까. 그렇게 예의범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덕분이다 감사합니다. 저는 주변에 말소리가 많을 때 침묵이 잘 안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내면을 돌아보셔야 하는지 가르침을 청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집중력이 아직 길러지지 않았다 하는 뜻이에요. 이게 실제로 누구나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주위에서 많이 떠들거나 할 때 집중을 잘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해둔 것은 자동으로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덕분이다 많이 했지. 그럼 아무리 떠들고 있어도 덕분이가 자동으로 나와. 예를 들면 덕분입니다를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염주를 가지고 막 했으면 이걸 많이 했잖아. 그럼 이게 아무리 떠들고 있어 자기 손가락만 일하면 자기는 덕분입니다 돌아가. 이렇게 그래서 많이 하라고 한 게 많이 해야지 이렇게 주변에 말소리가 많아도 집중을 할 수 있다.
이럴 때 집중하는 방법이 침묵이에요. 침묵으로 뭐냐면 항문 의식하라는 거야. 항문 딱 의식하고 있으면 주변이 아무래도 내가 요지부동으로. 이거는 힘을 길러야 돼. 또 입꼬리 딱 올려 있으면 입꼬리 올리는 딱 있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는 마음이 그쪽으로 안 가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신 분, 그래서 제가 많이 반복해서 세포에 새기세요 하는 게 힘을 기르세요 하는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고 있는 거죠. 아, 내가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이 기본이 안 되네. 왜냐하면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주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이 힘을 무심의 힘이라 그러는데 이걸 길러야 돼. 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분별을 안 하니까. 네, 분별을 안 하니까. 그럼 바람 불든 비가 오든 그럴 때는 여러분 잘 분별 안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유달실이 막 사람들이 떠드는 것에 대해서는 또 민감한데 똑같이 바람 소리로 듣든지 뭐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 뭐 새 소리로 들어도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막 그것 때문에 뭐 공부 못한다 안 하고 오히려 오늘따라 아름다운 새 소리가 들리네 하고 오히려 좋아하면서 처리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주변에 말소리가 많을 때 와, 살아있는 생명체가 많네. 사람이라 하지 말고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여기는 많구나. 그렇게 하고 내 할 일을 하셔야죠. 그래 너무 좋은 질문이네. 그래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집중력이라 그러고 집중력 다음에 여러분이 한 곳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서 힘을 길러라. 이게 집중력이라 그래요. 이 집중력이 우리가 건강 119 힐링 아카데미에서 배울 때는 이 집중력이 뭐라고? 중심력이라고. 네, 중심력을 키우라 그래. 중심력. 그 중심력 어떻게 키운다고? 상대 응? 칭찬. 이거 모르잖아 봐요. 상대의 관점에서 보고 사랑으로 또 마음을 소통하고 그리고 중심을 키울 때 자신을 존재 자체로 충분하게 보듯이 상대나 모든 생명 존재 자체 이게 말소리가 막 떠든다든지 말소리가 많다고 보는 게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고 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중심력을 키워요. 집중력이 키워진다.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가면 몰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걸 이제 삼매라는 단어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경우에도 무심해서 분별하지 않는 삼매로 갈 수 있도록 무심삼매. 요 힘을 기르시라고. 이 무심삼매가 여러분 오늘 수련할 때 배웠던 5번째 단계.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그 어떤 움직임 없는 무심삼매에 들었는가 하는 대목 요게다. 그래서 힘을 기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